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33회 21번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X네요.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은 취소해야 되죠.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을 취소했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사기,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벌금의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암기 프린터 54번에 보면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6번 청문, 동그라미 7번 의견 진술규에만 사무소 관할이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보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개정됐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5일 이내에. 자, 그래서 보고는 지우고요. 어쨌든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3번도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했지만 지금은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202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예,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맞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기에만 부여합니다. 5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입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이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고요.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입니다.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면적 주거지역, 미지역 60제곱미터 초과, 상업,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 기준 면적은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정보 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업, 부동산 거래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금융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리얼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련된 정보는 있죠. 이것이 해당되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빼고 나머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만 출제됐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처음 들어본 내용이면 그건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만 출제됐습니다. 굳이 그래서 암기할 필요 없고요.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100점은 받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자,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외국인을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죠. 자, 옳은 것인데 1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했는데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는데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그 다음에 3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4번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5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가 아니라 사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와 토지취득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된다. 모두 받아야 된다. X네요. 즉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구역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을 한 허가구역이나 또는 이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 모두 다 해당되면 둘 중에 하나의 허가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물론 3번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인데 지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입니다.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이었죠. 2024년부터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입니다.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했었죠. 법 이름이 3번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보유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받는 게 아니라 보유 신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자,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암기 프린터 49번에 보면은 4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